먼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절세 뉴스 탑3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절세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은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종전 최고세율 42%보다 3% 인상된 것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 45% 이후 25년 만입니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16,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상위 0.05%에 해당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 개인 투자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애초 고려한 기본공제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겼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 총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납세 의무자는 연 1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집이 세 채예요. 네.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뭐 이렇게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종부세가 또 계속 오른다 그러고 그렇죠. 예,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네. 점점 주택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요.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고 네. 차라리 이거를 저희 애들이 집이 없으니까 미리 증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취득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네. 지금 빨리 증여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 네. 마음이 좀 급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집이 공시 가격이 지금 5억 정도인데 네. 증여세를 계산할 때 5억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개정안이 자꾸자꾸 발표가 되면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무주택자의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이거 지금 집 뭐 이게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공시지가가 지금 5억이라고 했는데 혹시 시가는 모르세요? 시가가 한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억. 최근에 이제 팔린 게 거의 없어요, 이 동네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2층인데 아마 올 초 4월 정도에 우리 동에 이제 15층이 8억 5천에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는 세금을 계산을 하려면 증여 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특수한 관계이고 내 부동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으로 요거저거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증여를 하면 그 증여한 날로부터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요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요때 줬다. 그러면 이미 매매 금액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시점에 감정을 받았는데 요때 증여를 한다. 그럼 이 금액들이 다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시지가.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공시지가로 하기 전에 아파트인지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아파트는 동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사실 평형도 비슷하고 금액이 거의 빈번하잖아요. 거래된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아파트에서 여기 아까 2층이라고 하셨는데 15층에 거래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시가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시지가 가기 전에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8억 5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시가격 5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봐서 요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매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네, 한데. 맞아요. 하나 네.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요게 많이 헷갈리는데 매매한 금액이라다 감정을 한 금액이라다 공매에 낙찰된 금액이 먼저 이제 시가로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시가격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이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먼저 보고 네. 요것도 없으면 공시지가로 보는 건 맞는데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넘기는 경우는 아예 드물다라고 아하.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래서 세금은 요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